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이혼시켜서라도 현진이를 데리고 오라.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인 10월 2일 아버님은 워싱턴 DC 국제회의에 와 있던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부르신 시간에 맞춰서 이스트가든에 갔는데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어머님만 2층 응접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기에 어머님이 안내하는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은 저를 호출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아무래도 곽 목사 가정이 현진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어. 진만이도 떠나야 하고 전숙이도 떠나면 현진이 혼자 어떻게 버티겠어. 그러니까 곽 회장이 다 데리고 와야겠어.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곽정환이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나. 아버님 어머님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현진님은 부모님 앞에 효자이십니다. 또 아버님과 어머님이 현진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확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시고 효성을 다하고 계신 아드님께서 부모님과 마음껏 통사정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아버님은 벌써 마음속에 오해가 가득한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나를 교육하려고 해. 입 닥치라고.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현진이를 데리고 와. 안 오려고 하면 전숙이를 이혼시켜서라도 데리고 와. 혼자 놔두면 기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진만이도 데리고 오고 진만이까지 안 오겠다면 남숙이와 이혼을 시켜. 내 가정이 책임을 져라. 아버님께서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시는데 그만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친아들을 이혼시키라고 하시는지요. 어떻게 이혼하라는 말씀을 다 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또한 참담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몬테나산 속으로 현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진만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군요. 차를 타고 가면서 현진님 근황을 물었더니 산에 들어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로 가면서 먼저 진만이에게 아버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 현진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 너라도 아버님 앞에 가야겠다. 잠자코 듣던 아들이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제가 참부모님을 거역하면서 현진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진님이 지금 참부모님을 거역하십니까?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어서 외롭게 계시는데 저마저 없으면 현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진님을 모시고 보필하는 것이 참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현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님 앞에 끌려간다 해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입니다. 진만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한 감동이 제 가슴을 적셔왔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어느새 40이 넘었지, 어느새 나보다 그릇이 커버렸구나. 더 이상 아들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진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기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내 입장에서 또한 원리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으신 현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곽 목사가 아버님을 걱정하고 그 뜻을 염려하는 것과 아들인 내가 부모님을 걱정하고 그 뜻을 염려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무리 아버님에 대한 심정적 인연을 말한들 직계 아들의 절절한 부재지 관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겠죠. 현진님은 아버님의 효성스러운 아들이기에 오늘의 섭리적인 혼란 속에 누구보다 비통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아버님께 드린 편지. 결국 그날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부모님 존전에 올려옵니다. 부족한 소자, 부모님 말씀을 받고 서부 몬테나에 가서 현진님을 만나 뵙고는 이곳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소자는 하늘의 큰 은사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휩싸여 오직 뜬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가쁜 생을 살았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해방하고 태초에 꾸민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만드시려는 당신의 뜻을 받드는 그 이상의 기쁨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지시를 받들어 하루를 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했습니다. 주시는 지시를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뜻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마다 뜻을 행하고 뜻을 세우는 그 일밖에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크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부러움도 부족함도 느끼지 않았으며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뜻의 완성, 부모님을 닮는 것밖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참 부모님.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참가정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받았고 대표 가정으로서 공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세들은 당신의 뜻을 받들어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모시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자녀들에게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공도의 길인지를 보여주며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효진님과 흥진님과 현진님과 국진님을 모심에 있어서 자신의 뜻보다 하늘을 중심해서 모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귀한 자녀를 주신 하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 그런 자녀들이 이제 제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생을 따라왔듯이 현진님을 모시고 일생을 가겠다고 합니다. 현진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참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루는 것이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진님을 모시고 뜻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무 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품 안에 있기에는 너무 큰 자식이 돼버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본 진만이가 아니라 40이 넘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나이 44세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상 꿈을 꾸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슬기를 순회하던 시절을 이 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의 뜻을 이루어야 했던 한 많은 그 시대를 이 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하늘 회원하기 위해 세상과 부딪혀야 한다고 하늘의 공도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겠는지요? 참부모님을만 인류의 참부모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제 품을 떠나려는 자식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참부모님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제 소자는 부모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현진님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부족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참사랑의 길이 왜 이리 어려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공직에서 벗어나서 축복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갈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지워주시고 부모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10월 7일. 아버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 편지를 쓴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행 못했다고 발길에 찰리고 귓뺨 맞는 것이 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진님의 불변의 기준과 뜻과 결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공직에서 떠나는 것뿐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버님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진님에 관해서 끔찍한 오해를 하고 계심이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을 거짓과 불의로 오판하도록 해서 그 어떤 결정이나 선포가 나왔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원리요, 반섭리입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혼이란 말을 거론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채근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자지간의 틈이 벌어지도록 종용하고 미혹한 자들은 분명 사탄의 상대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운의 처지에서도 현진님은 낭망하는 대신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들이시고 동분서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덕분에 저는 제 가슴을 진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연꽃 같은 희망을 품고 축복 가정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현진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00만 불 횡령 사건의 진상. 저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서한을 정원주 스님의 통해 아버님께 전달한 이후 느닷없는 아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현진이가 UCI 재단에 공금 700만 불을 훔쳐서 빼돌린 거 너 그거 알아? 그럴 수가 있어. 이놈의 자식. 내가 당장 미국으로 와서 고소를 해서라도 찾아와. 곽정원이 알겠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신 아버님은 다음날 이스트가든 훈독회에서도 현진님이 공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며 역정을 내셨답니다. 식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월 8일 오후 1시경 JFK 공항에 도착하여 곧장 부모님이 계시는 이스트가든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점심도 안 드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효율 씨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그동안 저 자신도 몰랐던 내용을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 현진님 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아버님께 그런 음해를 하더니요. 참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늘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놀라셨는지 제 설명을 듣고 계셨습니다. 2007년 11월경 미국에서 박진성 씨 회사가 부도 직전에 내몰렸답니다. 그는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인진님과 이혼할 상황까지 가게 됐다면서 현진님에게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진님으로서는 누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미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계신 아버님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상의드렸습니다. 이후 박진성 씨의 투자회사는 500여만 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인지하시고 무상 지원이 아니라 차용이었습니다. 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UCI 산하회사로부터 배당 700만 불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약 500만 불은 박진성 씨의 회사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브라질 자르딘 지역 토지와 관계된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제 설명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로써 700만 불건은 그 자리에서 해명되었습니다. 인진님 가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 현진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현진님은 참가장의 위상을 감안하여 가까운 스태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700만 불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가슴에 묻고 갈 일이었습니다. 700만 불건에 대해 아버님께 보고한 사람은 알고 보니 김효율과 주동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현진님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현진님의 기반이 되어줄 것을 신신당부하셨는데 반대로 현진님을 섭리 중심에서 축출하려고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상이 다 밝혀졌건만 김효율 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리어 태연하게도 그것 말고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주동문 씨는 아버님과 미팅을 끝내고 아래층 대기실로 내려오더니 나에게 현진님이 아버님의 메시아성에 대해 관을 달리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데 쉽게
입에 담는가?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현진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도 그렇게 대범하게 현진님을 평할 정도니 그동안 아버님께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왔을지 충분히 짐작해볼 대목이었습니다. 참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적 역사. 그들이 뒤에서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현진님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른 자녀님들과 한패가 되었던 그들, 부모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UCI 이 사진을 장악하고자 꾸몄던 집요한 시도들을 다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전략은 급선회하여 UCI를 법적으로 탈취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재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700만 불 사건은 아버님의 감정을 자극하여 법적 소송에 대한 허락을 따내기 위한 자작극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단서가 바로 2009년 10월 8일 제가 미국에 도착하던 날 개최된 미국 통일교 이사회에서 김효율 씨가 국진님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김효율 씨는 이사회를 주관하고 있던 국진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께서 사람을 감옥에만 넣지 말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UCI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주셨다고 발언하면서 일본의 지지, 즉 국진님의 지지가 있으면 주동문 씨로 하여금 이를 계속 추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동문 씨가 이미 워싱턴 DC에서 최고의 로펌과 접촉해왔다는 것까지 말했는데 소송을 위해 이미 상당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김효율 씨의 보고에 대해 일본을 책임진 국진님은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님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국진님 측은 일본에서 UCI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고 비밀리에 세계 각 대륙과 연통하면서 본격적으로 UCI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동문 씨가 워싱턴 DC에서 최고의 로펌까지 접촉하여 UCI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김효율 씨가 발표하자 UCI 입장에서 주동문 씨를 UCI 산하 조직에 계속 남겨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2009년 10월 22일과 28일에 타임즈 항공 관련 기업에서 해임되고 11월 8일 해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진님은 상대의 법적 소송 시도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또한 파국을 막기 위해 11월 20일 아버님께 서신을 올려 저들의 위험한 책동을 제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서신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지극히 위험한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핵심 간부들도 절대 이 방식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은 섭리를 망치고 부모님을 직접적인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과 반대 세력들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 용납 못할 것이기에 그들을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위험한 오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님밖에 안 계십니다. 부디 이 아들이 책임지고 하는 일을 믿어주시고 불신과 혈기로 가득 찬 근거 없는 보고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고 이 아들의 설명이 굴절 없이 아버님께 전달될 수 있다면 그동안의 많은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현진님의 이러한 호소와는 상관없이 그즈음 국진님 측은 계속해서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내부 여론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세계를 돌며 수차례의 비판 강연을 실시하였고 현진님을 아버님을 거역한 불효자여 어머님을 고소한 표현하여 섭리의 이단자 폭파자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11월 여의도 지상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월에는 브라질에서 현진님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년 5월 11일에는 UCI에 대한 소송장을 미국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되돌린 사건. 2009년 10월 현진님은 가정연합 명칭을 통일교로 교체하라고 정식 지시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섭리 방향을 거꾸로 되돌린 충격적이요 반섭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섭리가 통일교회 가정연합 통일교로 전개되며 통일교는 완성 단계의 종교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난센스였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어머님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범한 일을 꾸밀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반섭리적 결정에 대해 교회 쪽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찾아가 확인하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형제님에 의해 목이 날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용기 있게 지적해온 사람들은 오로지 현진님을 따르는 지도자들과 축복가정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진님 측이 공개한 문건에는 형진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진 회장은 소생기 통일교회, 장성기 가정연합, 완성기 통일교라고도 했다. 장성기 섭리기관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완성기 통일교로 발전했다는 것은 섭리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자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참부모님의 말씀과 섭리적인 행사와 기록들이 무수히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참부모님의 말씀과 섭리 행사에 관한 기록들을 꼼꼼히 검색해보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말씀이나 행사도 찾을 수 없었다. 문형진 회장의 통일교는 최근 섭리 그리고 원리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 섭리 어디에도 설 곳이 없고 원리적으로도 전혀 성립이 안 된다. 문형진 회장의 통일교는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으로 이어져온 섭리사를 파탄내고 출현한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사생아와 같은 것이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서 섭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문형진 회장의 통일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 앞에 이단자 파괴자인가? 상속자 대신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인 2013년 1월 어머님은 형진이가 교회를 망쳐놓았다고 책망하시면서 교회 명칭을 다시 가정연합으로 되돌렸습니다. 형진님 뒤에 어머님이 계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요. 아버님의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바꾼 것이 어머님과 형진님의 합작품임은 아버님 침실에서 작성된 문건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사태의 잘못을 아들에게 돌린다니 제 신앙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략 3년간 어머님의 실질적인 지배하에서 전세계 통일가는 통일교로 존재해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어머님은 지금까지 아무 설명도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현진님의 출사표 2009년 10월 21일 통일교 세계본부가 형진님 명의로 공문 하나를 발표하였습니다. UPF의 세계회장을 10월 20일부로 곽정환 회장에서 황선조 회장으로 교체한다. 취소안의 요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문입니다. 그리하여 황선조 회장이 한국에서 UPF 세계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며칠 뒤인 11월 4일 통일교 세계본부는 형진님 이름으로 또 하나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UPF 세계회장인 황선조 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는 문형진 회장이 맡는다. 11월 18일 이 취임식을 가지며 UPF 이사회가 참석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최상위 섭리조직으로 창설하신 유엔에도 등록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조직의 세계회장 인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번복되었습니다. 이런 전례는 여태 없었습니다. 인사에 신중한 아버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서로 별개인 통일교 본부가 UPF의 세계회장 인사이동 공문을 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UPF의 세계회장 인사가 통일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UPF가 통일교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현진님은 미국 날짜로 11월 4일 전세계 UPF 지도자와 평화대사 앞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일교가 발표한 UPF 세계회장 인사는 UPF의 이사진이나 사무국 직원 누구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현 통일교 및 UPF와 상관없는 GPF 재단을 별도로 설립, 아버님의 유지를 계속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같은 날 현진님은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피력한 서신을 참아버님 앞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현진님은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아버님, 통일교에는 이미 진실과 정의가 죽어 있습니다. 거짓이 정통이 되고 비원리적인 방식이 섭리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진실을 모르신 채 잘못된 보고만을 믿으시고 이 자식을 오히려 배도자로 몰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궁지로 내몰고 계십니다.
40년간을 지켜보신 이 자식의 삶과 행동, 수많은 공적 단상에서 아버님을 증거하며 외쳐왔던 이 아들의 호소와 절규는 아버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아버님의 지위와 권한 심지어 재물을 남용하고 제2의 참부모가 되어 아버님과 갈라지려 한다는 거짓된 증언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 그토록 아버님께 다가가 40년간 변함없이 아버님과 함께 달려온 자식이 여기 있음을 알리려 했지만 당신은 이미 어떤 소리도 저의 욕심과 집착으로 밖에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 중대한 고비를 맞은 이때에 고통과 시련이 거듭될수록 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향과 아버님의 영원하신 업적을 지키기 위해 어떤 투쟁과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더불어 저는 아버님을 보호하고 UCI 재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소신껏 취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최근의 여러 조치들과 앞으로의 행보를 놓고 아버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아버님의 권위를 넘보는 것도 아니요 개인적인 지위와 권력에 집착한 분쟁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 일생 기준을 지켜오신 아버님의 숭고한 명예와 권위를 지켜드리고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이 자식의 진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측의 실력 저지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님과 세계 UPF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이후 현진님은 본격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GPC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아버님의 지시를 앞세워 필리핀 GPC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러자 현진님은 11월 20일 또 한 통의 편지를 아버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버지와 대적하는 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을 지키기 위해 GPC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머님과 형제들은 원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좌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것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보고로 저를 계속 매도할 경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10일 필리핀 GPC가 예정대로 개최되었습니다. 형제님의 통일교는 용정식 아시아 책임자를 앞세워 실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네팔, 말레이시아, 몽골 등 아시아의 젊은 지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현진님의 뜻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필리핀의 중심적인 평화대사들도 전원 현진님을 지지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탄스리 잘량 UPF 회장, 제임스 만참 세이셀 공화국 건국 대통령 등 세계적으로 UPF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중심적인 VIP들 또한 현진님을 믿고 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세계적인 GPF 운동을 일으키며 UPF를 성공적으로 이끌던 현진님을 끌어내린 세력들에 의해 현진님이 UPF 세계회장으로 취임하고 UPF를 통일교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을 때 그분들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진님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GPF를 독립시켜 출발하자 기꺼이 힘을 보탠 것입니다. 교회 측은 아버님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현진님은 아무것도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필리핀 GPC는 통일교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10년 GPF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케냐에서 동아프리카 최고의 경제인으로 활동하는 마누 찬다리아 콤크라프트 그룹 회장, 엘리웃 와부카라 케냐 성공회 대주교, 인도네시아에서 기반이 넓은 찬드라 박사가 GPC를 계기로 현진님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그들은 2010년에 인도네시아와 케냐에서 GPF 행사와 GPC를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었습니다.